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이제 12장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폼, 그죠? 뭐, 변형에 관련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이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클릭을 해서, 자,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 자, 12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CSS3, 이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냥 여기다가, 이거 하죠. 그냥. CSS3,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폴더를 역시 하나 더 만들게요. 어떤 폴더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미지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를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자, 12장이 되겠죠. 12장을 클릭을 하고 ex01.html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탭 키를 눌러주시고, 자, KO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 트랜슬레이트부터 좀 해야 되겠죠. 변형하는 거, 그죠? 자, 변형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트랜스폼, 그냥 변형 1이라고 하죠. 변형 다시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다가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바디 부분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이제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먼저 바디에다가 우리가 자, div 태그를 영역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div 해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줘서 여기에다가 자, 뭐 오리진이라고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에서 또 div 영역을 또 나눠서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얘는 이동을 한다고 해서 X축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자 move 하고 X라고 우리가 선택자를 이렇게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이미지 태그의 src에 이미지즈 폴더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태그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이미지를 하나 따오도록 하죠. 뭐 우리가 잘 하듯이 그죠. 자, 이미지를 구글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이미지로 저장을 제가 요거 쓰는 거 다 아시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동 이미지니까 뭐 어떤 이미지를 할까요?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뭐 자동차 이미지라고 할게요. 자동차 이미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동차 이미지 중에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전체다가 쭉 나올 건데 그렇죠. 뭐 그냥 뭐 제가 뭐 특정 차를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자, 요런 사진이 괜찮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잘라 가지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거를 어디다가 그죠? 자, 우리 HTML 작업 폴더, 그죠? D 드라이브에 HTML 작업 폴더에 12장의 이미지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자동차니까 카라고 하죠. 카 png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 카가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카가 이렇게 잘 올라왔고 요거를 한번 실행을 일단 해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잘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자, 요거 이제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 3개 정도 붙여놓으면 될 거예요. 3개, 요렇게 놓고, 각각, 요렇게 당겨 놓고, 자, 이 뷰티를 좀 써야겠네요. 자, 요렇게 뷰티 써서, 자, 이쁘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제 move y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move xy로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얘는, inline 레벨 요소죠. 그죠? 그런데 블럭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얘는 자,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있는 지금 이 이미지 태그는 인라인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옆으로 다 붙는데 겉에 div로 다 만들어졌기에 우리가 이게 블럭 레벨 요소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현실을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타일을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동 즉 무브를 한번 시켜 보는데 그게 자, 먼저 우리가 점 오리진에서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로 그룹화 시켜 놓은 거 있죠. 외부에 밖에 그거를 우리가 좀 너비를 좀 정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드스 속성을 한 200 픽셀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하이츠는 뭐 한 130 정도로 잡으면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더를 좀 주도록 하죠. 1픽셀에 솔리드 블랙 형태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플로트 속성을 써서 우리가 레프트로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웹 요소들마다 여백을 좀 주기 위해서 마진에서 40 픽셀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이제 옆으로 다 붙어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왜 옆으로 안 붙어서 나왔죠? 우리가 플로트 레프트를 했고, 그죠? 아, 또 안에 우리가 div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요거 때문에 블록 레벨 요소가 되어서 쌓인 경우가 되죠. 뭐 상관 있나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오리진 맞죠? 아, 이게 바뀌었군요. 그래, 안 먹혔나? 아, 이렇게 또 제가 실수를 하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지금 겹쳐 보입니다. 그죠? 겹쳐 보이면 안 되는데, 그죠? 자, 200픽셀. 자, 200픽셀을 줬는데, 이거를 200픽셀을 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좀 크기가 카가 너무 크게 이제 지금 잡혀 가지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move x에서 오리진의 각각의 크기를 200픽셀씩 줬고 요 놈이 지금 382 픽셀이다. 그죠? 그래서 이 382 픽셀이 다 보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400 정도를 주고요. 그리고 얼마인가요? 150이네요. 그리고 150 픽셀을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축소해서 보이면 이제 겹쳐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요렇게 축소를 하면 요렇게 하면 되죠. 그죠? 100%대 딱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속성을 줘보도록 하죠. 점 move x가 있었죠. 얘 가상 선택자로
우리가 호버를 하나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이미지죠. 그죠? 거기에 올라갔을 때, 자, 트랜스폼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있어서 여기에서 translate 함수가 여기에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 여기에서 translate, x를 써서, 자, 얘는, 가로로, 이제 그러니까, X축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50픽셀만큼 가거라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게 지금 최신 브라우저인데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아니면 우리가 접두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이동을 하고 있죠. 그죠? 요렇게. 자, 50픽셀씩 하니까 얘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요? 1로 X축으로 50픽셀만큼 이동을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를 줬어요.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자, 마이너스를 주게 되니까 얘는 1로 반대 왼쪽으로 가게 되죠. 맞습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구형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랜스폼 슬레이트를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한 3개, 5개 정도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넣고 구형에도 먹히게끔 우리는 웹킷을 이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이런 형태로 접두사를 줘야 되는 게 맞죠. 제게 아무리 개발자께 아무리 그거라고 한들 최신 브라우저라고 한들 이거를 누구나 다 같이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두사를 적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관례적으로 적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트랜스폼 X 해서 이놈은 X 함수는 뭐예요? 얘는 X축으로 주어진 값만큼 이동한다 이거죠. 근데 단 뭡니까? 양수이면 뭡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우측 이동, 그리고 이 우측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수 값이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move 트랜스폼을 쓰고 트랜슬레이트 x에 대한 함수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딴 거 다 봤으니까 이번에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한 개를 붙여 넣고, 자, 뷰티를 적어서 이렇게 넣고, 이번에는 move y가 될 겁니다. 그죠? move y를 주고, 얘는 역시 y 함수를 이렇게 줘야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줘야 되겠죠. 여기 지금 안 나오죠. 예, move y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50픽셀을 주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동일하게 y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얘는 move y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요렇게 주니까 얘는 첫 번째니까 마이너스 값을 줬기 때문에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고, 얘는 양수를 줬죠. 두 번째. 그러니까 아래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역시 또 음수로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음수로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니다. 보게 되면 역시 얘는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겠죠. 자, 이렇게 위로 간다. 그죠? 이거는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됐나요? 예, 요게 바로 translate y 함수가 작동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translate y 함수는 y축으로, 그죠? y축으로 주어진 값만큼 이동하는데, 단 양수이면 뭐예요? 아래쪽으로 아래 이동을 하고, 음수값이면 위쪽으로 아래쪽 이동, 아래쪽 이동을 하고, 음수값이면 위쪽으로, 그죠? 위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복사해가지고, 이제 또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넣고, 자, 뷰티 좀 쓸게요. 이번에는 move xy다, 그죠? 그래서 move xy를 여기다가 붙여넣고, 얘는 translate xy라는 건 없죠, 그죠? xy 없어요. 그래서 translate로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20픽셀, 20픽셀 하고, 그리고 또 20픽셀 이런 형태로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붙여넣고, 그리고 요것도 붙여넣고, 그리고 요것도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둘 다 양수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래하고 우측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자, 이제 얘는 왼쪽, 위쪽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죠. 그죠? 자, 값이 근데 너무 작으니까 값을 우리가 한 40픽셀씩 주도록 하죠. 40, 40, 40, 40, 40, 40, 40, 40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변형이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x와 y축으로 각각 이동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값을 트랜슬레이트는 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안 줬어요. 그죠? 이렇게 내가 안 줬어요. 안 줬으면 얘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안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으로 배웠을 때 얘는 0으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y 값을. 그죠? 그래서 봅니다. 하니까 역시나 x축만 이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다시 이거는 원복을 좀 이렇게 시켜 놓고요. 자, translate 함수는 x, y 축으로 주어진 값만큼 이동을 한다. 그죠? 단, 뭐 양수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수이면 아래쪽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따로 마이너스 줘보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단 여기서 이거는 이제 아니까 놔두고 단 매개 변수 그러니까 y 값이 x 값이나 그죠? x 값 y 값 y 값 둘 중에 y 값이 하나가 없다면 없는 값은 0으로 취급한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자, 이렇게 40픽셀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자, 요렇게 해서 트랜슬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하나만 스케일까지만 하고, 자, 강의를 끊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자, EX0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하고, 그 다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사진을 카로 줬는데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좀 다른 걸로 또 역시 바꿔볼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죠? 포도 할까요? 예, 포도 이미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자, 이러한 게 좋겠죠.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있으니까, 요런 거 할까요? 요게 낫겠네요. 자, 요거를 자, 좀, 또 저장을 제가 해보도록 하죠. 이거 뭐 상업적 이미지라서 안 되나요? 그냥 뭐, 이런 걸로 가져올까요? 예, 그래서, Alt X 해서, Alt X는 제 단축키고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역시, 카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포도죠, 포도. 포도는 그레이프인가요? 예, 그레이프.png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에서는 자, 딴 거 바꿀 필요 없죠? 이거 스케일 X 그죠? 스케일 X, 스케일 Y, 스케일 그냥 이렇게 주면 되고 요거 지우고 요거 Y로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 요거는 지우고 여기에서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래프만 복사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프 이렇게 저장을 하고 갖다 대보면 올라온다 그죠? 자 이렇게 오리진은 놔두고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딱딱딱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은 우리가 확대 축소하는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변형 2 해서 여기에서는 스케일 함수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얘 픽셀이 215에 307이죠. 215에 307이니까 위드스를 215니까 220 잡고 하이츠를 317이니까 320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프트 속성으로 주고 마진 40 정도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스케일 X하고 이런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일단 이거는 안 먹힐 겁니다. 어차피 이 클래스 선택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번 실행을 일단 한번 시켜 볼게요. 시켜 보면 자, 요렇게 세 개가 딱딱 잘 나왔다 그죠? 자, 요렇게 이미지가 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 스케일 X 이것도 틀리면 안 되니까 스케일 X를 여기다가 넣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케일 Y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케일 Y 맞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그냥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트랜슬레이트도 먹겠죠?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보면. 그죠? 이렇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케일 함수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봅니다. 자 먼저 스케일 X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주기 위해서 자 스케일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스케일 X를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1.2를 줬다. 1.2를 줬다. 그러면 얘는 1. 이렇게 가로로 이제 1.2가 커져라, 이 뭐 늘어나라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여기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붙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 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 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얘는 가로로 1.2배 커지니까 커졌다, 그죠? 옆으로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뭐죠? 스케일 x 함수는 x축으로 주어진 만큼 확대 그리고 혹은 축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수이면 아니죠. 양수이면 확대가 아니라 1 이상이면 1.0 이상이면 확대, 1.0 초과죠. 그죠? 초과이면 확대하고, 1.0 미만이면 그죠? 미만이면 축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0.5 이렇게 값을 한번 줘볼까요? 0.5 그리고 여기도 0.5 그리고 여기에서도 0.5 그리고 여기서도 0.5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뚝 갖다 댔어요. 작아지죠, 그죠? 0.5 x축만큼 맞죠? 자,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또 역시 복사를 해서, 이거 복사할 필요 없죠. 여기서부터 요거는 됐고, 요것만 복사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놓고요. 얘가 이번에는 스케일 x가 아니고 스케일 y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세로로 커지거나 늘어지거나 될 거예요. 그래서 1.5를 주고 이번에 얘를 복사를 해서, 자 얘는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얘도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세로로 1.5배가 돼서 커질 겁니다. 한번 봅니다. 갖다 댔어요. 커졌죠, 그죠? 맞죠? 요거는 작아지고 요거는 커지고, 맞죠? 역시 스케일 y 함수도 똑같죠? 스케일 y 함수는 y축이죠. y축으로 주어진 만큼 확대 축소하고 1.0 초과면 확대하고 미만이면 축소한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케일 함수를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함수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주고요. 스케일 함수에서는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얘는 0.7을 0.8을 한번 줘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면 우리가 트랜슬레이트에서는 그 0 값으로 간주가 된다고 했는데, 얘는 같이 이렇게 두면 같이 같은 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축소가 0.8배 xy 형태로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자 여기에 가면 축소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스케일 함수죠. 스케일 y가 아니라 스케일 함수는 xy축으로 주어진 값만큼 확대 축소한다. 그리고 이제 1.0 이거는 다 아니까 단 하나의 값만 들어와도 들어온다면 똑같은 값으로 확대 축소를 하게 된다. 그죠? 확대 축소를 하게 된다. 이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스케일 함수하고 첫 번째 봤던 트랜슬레이트 함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내용을 다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로테이트 함수하고 스큐 함수가 있었죠. 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